생활 속 위험을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앤 세이프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말연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동작소방서 이윤정 위험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연시여서 그런지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벤트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다양한 사고에 직면할 수가 있는데 어떤 위험들이 있습니까? 네, 요즘에 연말연시다 보니까 행사가 많은데요. 네. 보신각에서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죠. 28의 소방차량과 250여 명의 소방관들이 현장에 배치될 것입니다. 예, 작년 JI 타종 행사에서도 13건의 사고가 있었고, 매년 폭죽이나 이런 끼임, 이런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작년 인도의 비슷한 종교 행사에서 60여 명이 압사로 사망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상주의 행사장에서 11명이 압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오래전이지만 서울역 계단에서 31명이 압사한 사고를 비롯해서 순식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유사 사고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장에서는 관리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질서유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연말연시에는 정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압사사고, 폭죽사고 많이 조심을 해야 할 텐데요. 네. 폭죽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특히 폭죽은 발사되는 형태의 폭죽을 손에 들고 공중에 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팔을 올렸다가 내리면서 상대방의 얼굴로 발사가 되기도 하고요. 거꾸로 들어서 자신의 배에 발사가 되는 등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사고가 잦습니다. 네. 폭죽은 사용 전에 경고사항을 충분히 읽어서 종류별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주변 인화물질을 잘 정리를 하고 사용 시에는 불꽃 파편에 주의하고 폭죽 사고 절반 이상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인 만큼 위험한 장난을 치지 않도록 성인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위험한 일이 많지만 또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또는 연인과 이런 케이크 폭죽으로 이벤트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나요? 네, 그런 기념일 이벤트를 하다가 사고 발생하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저 일례를 들자면 여자친구의 생일 기념에 모텔에 100개가 넘는 촛불을 켜둔 채 잠들었다가 발화한 사고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요즘에는 아로마 향초를 집에서 만들어서 선물하는 것도 유행인데요. 그렇게 파라핀을 녹이다가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게 길고 얇은 양초가 넘어지거나 양초 리본 장식 등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기도 합니다. 이런 양초로 인한 화재는 매년 전국적으로 약 300건이 넘게 발생을 하니까 실내에서 양초를 켜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양초나 폭죽으로 인한 불꽃이 옷에 옮겨 붙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뛰거나 몸을 흔들면은 불이 더 크게 번지게 됩니다. 이때는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서고요. 바닥에 엎드려서 바닥에서 대굴대굴 뒹굴어야 됩니다. 이때 안면 화상이나 폐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과 입을 가린 채 굴러줍니다. 만약에 불꽃이 자신의 머리털에 옮겨 붙으면은 그 윗옷을 올려서 뒤집어 씁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겉옷을 벗어서 치거나 이불이나 담요를 덮어서 질식 소화해 줍니다.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정말 당황해서 이런 게 순간적으로 생각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놔야겠네요. 예, 그런 팁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재 사고도 많지만 추우니까 한파 피해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많다면서요? 예, 저 한파가 지속되면은 우리 이제 동절기에 저희 구조구급 출동이 많습니다. 예, 매년 건물 외벽에 고드름이 특히 걱정인데요. 수도관 동파 등의 원인으로 그 수미터의 초대형 고드름이 만들어져서 안전사고를 유발을 합니다. 예, 날씨가 추웠다가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꽁꽁 얼었던 고드름의 일부가 갑자기 녹아서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크게 다치곤 하는데요. 이때 안전장비나 상식이 없이 섣불리 고드름을 제거하려고 하다가는 되레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층의 대형 고드름은 119 구조대원의 상담과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 도로 곳곳에 생긴 빙판길에는 낙상 환자가 속출해서 저희 구급대원들이 많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보온장갑을 착용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않고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해 줍니다. 휴대전화를 삼가하고 계단은 난간을 꼭 붙들고 다니고 노약자들은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겨울에는요, 사실 눈도 많이 오고 폭설이 내릴 때 정말 아찔해지는데, 네. 사실 스키장에 갔을 때, 스키장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폭설 시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이 되면은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예, 폭설로 시설물이 붕괴되고 고립되는 등 많은 사고가 생기는데요. 네. 내 집이나 내 직장 앞의 눈은 내가 직접 치우고요. 고립 지역은 비상연락 체계를 꼭 유지를 해줍니다. 네네. 붕괴가 우려되는 창고나 지붕은 위쪽까지 미리미리 눈을 치워주고요. 비닐하우스 차각막은 사전에 제거합니다. 대설 때문에 부득이 차량을 이탈하게 될 때는 제설 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 갓길에 주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겨울에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 화재사고, 한파사고를 잘 대비해야겠네요. 네, 그런가 하면 겨울만 기다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겨울 레포츠. 그렇죠. 네. 스키장에서 맨날 산다시피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좀 안전하고 즐겁게 이런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스키장 사고가 많습니다. 네. 리프트 사고나 또 슬로프의 이제 정상으로 이동을 하면서 리프트에서 추락하기도 하고요. 네. 활주로에서 속도 제어나 방향 전환에 미숙해서 충돌하는 사고로 큰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네, 활강할 때는 반드시 실력에 맞는 코스를 택하고요. 타인이나 시설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고려합니다. 리프트를 타고 내리는 법을 정확하게 숙지해 두어야 하는데요. 리프트를 탈 때는 한 손을 뒤로 내밀어서 리프트를 확인 후 깊게 앉아주고요. 내릴 때는 뒷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동을 하되 내리다가 넘어졌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리프트가 정지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기타 겨울 산행이나 겨울 캠핑, 얼음 낚시, 눈썰매 등 이제 겨울 레포츠를 할 때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안전 수칙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말연시와 동절기에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 동작소방서 이윤정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